민튜브 2025 3차 콘텐츠 먹고 사니즘의 굴레 우당탕탕 개업 일기 세 번째 에피소드 자유로운 나를 봐. 자유로워. 뭔가 울고 있으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오늘의 핵심 나만의 수입 노하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골프나 술 말고 뭔가 참신한 수입 비결이 있다면 조금만 공유해주세요. 다른 저는 그냥 에피소드 같은 건데 제가 이제 그 개업을 하면서 국선 변호인 신청을 해서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기각이 안 나오면 인용이 되면은 이제 구치소에 가 계신 그분을 또 이렇게 변호하는 쭉 일련의 형사 사건을 맡는 걸 했는데 제가 또 생각보다 능력 있는 변호사라서 네,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렇게 많이 구속을 받지는 않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만나서 풀려나신 분이 다시 저한테 전화하셔서 저를 계속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진짜 영장실질심사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선 변호인으로 가면은 한 1시간에서 30분 전에 가서 이제 짧게 이야기 나누고 빨리 이 사람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빨리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변호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때 좀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저는 그런 일들도 작은 일에서부터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이 사람을 또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고 사실 이 바닥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예, 어디서 어떻게 또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그냥 끝낼 수 있는 일인데도 좀 나름 정성을 들여서 했더니 그 선생님이 당일날 오늘 구속 기각됐다고 그래서 나 풀려나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전화도 주시고 또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을 주셔서 계속 변호인으로 저를 선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 되게 저도 놀랐던 구속에서 풀려났지만 좋은 사건은 계속되고 경험이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국선으로 구속 풀려나게 해드리려도 사실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받습니다. 새 전입니다. 바로바로 입금도 안 된다고. 네, 아직 입금이 안 되었어요. 근데 소리 변호사님은 책방이 변호사 영업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는 수익을 내기보다는 일단 적자를 유발하는 실제로 올해 그 소득세 신고했을 때 이제 사업자는 별개니까 이제 세무서 사무실에서 마이너스 근데 얼마 크진 않았어요. 마이너스 한 얼마 한 10만 원인가? 근데 얼마는 안 됐는데 이거 맞는 거죠? 맞는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맞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방은 사실은 수익을 내긴 좀 어려워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의 홍보 수단용으로 저는 생각을 물론 그걸로 하려고 제가 책방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기능을 해서 그냥 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에게 무형으로 이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또 책방 때문에 저는 많은 것들을 하게 됐어요. 이게 수입 얘기긴 하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송무 외에도 다양한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글값이 얼마 안 되긴 해도 글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건 다 책방 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기저기 기고도 많이 하고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제가 오마이뉴스에 연재도 하고 있고 뭐 여기저기 글을 많이 써요, 주기적으로. 그것도 사실은 책방 때문에 다 들어오게 된 것들이고 그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계속 매체나 이런 데서 글 청탁이 계속 와서 뭐 그런 정도로 책방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임 관련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지만 방금 변호사님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해요. 그냥 되게 교과서적인 말이긴 해도 매번 자기가 하는 거를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정도이지 않을까? 뭐 이런 골프나 이런 거 안 할 거면은 그래서 한 사건을 해서 내가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의뢰인이 또 감동을 받아서 다음에 또 일이 생기면 갖고 오고 다른 자기 사람 친구를 소개해주기도 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사건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 뭐 하나라도 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유튜브 촬영하러 왔을 때 여기서도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다른 거에서 나를 필요로 내가 떠올릴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송무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결국에는 일감으로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민 교수님의 왠지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트랙인데 일단 첫 번째는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스타팅
포지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서초동에서 개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초동에는 이미 변호사가 한 10,000명? 제가 알기로 거의 10,0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변호사는 이제 한 3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아직 4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만 명 넘었대요. 4만 명이 넘었는데 번호 4만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마 생각하기에는 송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2, 3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10,000명이 이미 서초동에 있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서초동에 있으면 수임의 가장 뭐랄까 한 가지 길을 잃거든요. 수임은 보통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두 가지 경로로 들어오는데 모르는 사람은 워크인이라고 해서 그냥 저희 사무실 간판이나 아니면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중에 대부분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서초동에서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저의 사무실의 확률은 대단히 낮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청량리나 아니면 뭐 주변에 큰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 사무실이 하나도 없다. 근데 거기가 지하철역이다. 그럼 전 그런 위치를 잡아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청량리에 사무실이 있는데 옆에 동대문 세무서가 있거든요. 동대문 세무서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근처에 왔다가 내지는 뭐 국민연금공단도 좋고 어떤 뭔가 공공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괜찮은 영업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앞에 말씀해 주신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 보통 사람의 뒤에는 몇백 명의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백 명이 될 거고 나의 클라이언트도 분명 돌아가면 몇백 명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일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변호사 숫자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중에 사실 아직까지 변호사는 3만 명, 4만 명 그러면 적어도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이렇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변호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변호사님들은 다들 주위에 변호사들이어서 아니 요즘 세상에 아는 변호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시겠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변호사가 없고 그렇다 보면 내가 어떤 변호사와 일을 했을 때 정말 그 변호사가 좋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나 변호사 필요한 일이 있는데 라는 말을 꺼내면 그 변호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구조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이 사람 뒤에는 몇백 명의 사람이 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500명도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뭔가 조금 더 일 하나하나에도 더 정성을 쏟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시게 될 텐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수임에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영 변호사님은 네. 수임 경위가 특이한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저도 특별히 막 특이한 수임 경위는 없는데 사실 개업 변호사분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의뢰인분들을 대할 때 항상 저는 그냥 생각하는 게 난 어쨌든 내 서면으로 이 의뢰인을 감동시켜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래서 만나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 약간 좀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울시 그 공익 변호사로 그 마을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담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대화로 상담을 쳐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돈 거의 안 받고 하는 거니까는 저는 미리 좀 공무원한테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상세하게 써서 와달라. 그래야지 나도 준비를 해가서 더 확실한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받은 다음에 전 그에 상응해서 준비를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 저는 가서 그분들을 대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분 중에서 한 분은 되게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럼 이거 사건 수임 좀 해줄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건을 수임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또 형사사건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 사람은 무혐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또 끝까지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또 제가 담당을 해가지고 무혐의를 받아냈더니만은 그분이 또 얼마 전에 또 자기 아는 지인한테 이거 좀 자랑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법적인 이슈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고 싶다 해서 상담을 했는데 아직 수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적도 있고 또 하나는 또 형사사건에서 이건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이것도 그냥 지인 소개를 받아서 진짜 엄청 착수는 거의 안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그분은 이제 나는 뭐 변호사 없이도 난 잘한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셨던 분이었는데 한번 받아보라는 소개로 이렇게 가가지고 착수는 거의 안 받고 시작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사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저도 이게 그 경찰 구속영장이 들어와가지고 1차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담당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기각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또 변호인 의견 막 영장실질 판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또 제가 또 준비를 해가서 거의 20분 동안 제가 혼자서 말을 막 이렇게 했어요. 준비해가서 그때는
하는데 옆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는 그렇죠. 의뢰인분이 뭐 울고 계신 거예요. 막 이렇게. 아.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사실 뭐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사실 계약을 잘 썼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제대로 안 써놨는데 그냥 그거를 그러시면 그냥 안 돼요. 의뢰인분이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뭐 이게 입금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재구속 영장 청구해가지고 2차로도 들어왔는데 그것도 제가 또 그냥 또 가서 또 기각 받아내고 그러니까 또 의뢰인분은 너무 만족하시면서 계속 저한테 일을 이번엔 아예 또 새로 또 수임을 아예 이번엔 정식으로 좀 제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어져 나가는 게 확실히 있는 것 확실히 같습니다. 맞아, 예. 진짜. 네, 연결되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모시다 보니까 개업해서 잘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잘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의뢰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다들 혹은 약정을 잘하는 비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약정은 항상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다양한 차원의 후회가 남는데 돈을 더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사건이 얼마나 갈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 착수금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너무 어이없게 끝나기도 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거나 이렇게 해서 너무 어이없게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참 받은 돈이 미안한데 싶은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거는 이거 금방 끝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이건 내가 약정에 실패를 했구나. 이게 되게 저희 대표님이 예전에 군대 개그처럼 하신 말씀이 있는데 군대에서 보면 전투에서 패배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계급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사건에서 패소한 변호사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약정에 실패한 변호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항상 저는 약정에 실패하고 있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그것과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뢰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전화 잘 받는 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른 것들도 많은 비결들이 있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화를 잘 받는 건 것 같고 저는 전화가 오면 제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에 콜백을 드리는 편이고요. 뭐 그래도 제가 막 밤 9시, 10시에 오는 전화를 다 받진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다음날 아침 또는 다음 영업일 아침까지 오전 중으로는 적어도 콜백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9시부터 6시까지는 무조건 전화를 받는다. 뭐 상담 중이거나 아니면 재판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으면 적어도 그날 안에 콜백을 한다 정도의 어떤 원칙들을 세워놓고 항상 연락이 잘 되면 뭐랄까 불만이 있다가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게 빨리빨리 해결이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보통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변호사가 연락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제일 많은 클레임으로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적어도 하루 안에 아니면 다음 여검일까지는 콜백을 무조건 한다라는 마음으로 물론 매일 100%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런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래도 그게 가장 어떤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진 변호사님 약정을 잘하는 정말 약정은 어렵고도 힘든 거고 저도 잘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실패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약정은 하면 안 된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가 이제 임금 체불한 근로자에게 이제 근로자가 결국에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았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해서 이제 결국엔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경비업무를 하셨던 분이라서 최저임금도 못 받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노무사님이 열심히 그 노동청 단계에서 대응을 해주셔서 이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그리고 임금 지급하지 않은 그 행위 때문에 다 형사 단계까지 가 있고 저는 임금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민사 단계에서 쉽게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의뢰인도 그렇게 그렇죠. 의뢰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좀 품이 얼마 안 드니까 적정한 선에서 수임을 하고 그 대신 제가 너무 죄송하니까 형사사건도 대리를 해드리고 다 하겠다 아하.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실패를 했던 건 소가가 그게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용자도 악재 사용자였는데 지금 민사 가압류도 들어가고 민사 소송도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부인을 하면서 임금을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소송 비용 정도는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변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서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은 내가 성공보수로 했어도 되는데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아서 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 그분이 자주 나에게 연락을 하시는데 이렇게 약정을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그냥 지레짐작을 했던 거예요.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이거는 또 품이 얼마 안 드니까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사실 품이 얼마 안 드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제일 어렵고. 그죠. 그거를 되게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저는 그런 거에 대리할 때는 최소한 성공보수 약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앞으로는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 그 받을 만큼의 내가 증빙할 자료와 그리고 주장들이 있다면 상대방한테 받을 소송 비용 정도는 내가 성공보수 약정을 해서 그거는 꼭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적정한 보수의 철벽 방어를 기원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에피소드 3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